곧 있으면 고1 기말고사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빠른 풀이나 유용한 풀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용한 풀이는 정규권 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풀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고1 기말고사에서 고득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저는 정석풀이는 세근의 합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구하라는 식을 저렇게 변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근의 합이 빵인 관계로 여기가 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근의 곱의 합은 보시다시피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사실은 요게 3인데 오타 났습니다. 자, 다른 풀이를 좀 알려드리면 저기 앞부분에서 요거 두 개 같다는 거는 앞부분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자세한 정면 과정은 생략하고요. 결과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분배를 해 보시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 먼저 전개하고 또 분배하고 이런 관계식입니다. 왜 같은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멈춤하시고. 네, 바로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계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길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자, 소거되고 요 3이라는 요 부분이 세근의 합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관계식을 썼던 요 부분이 요 부분과 같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요거랑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시험장에서 암산풀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2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값 있죠. 그러니까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나오죠. 3을 요 뒤에 그 2차 이하 뒤에 있는 식 있죠. 바로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6에 대입을 해도 답이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원리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래 저게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기 때문에 바로 3을 대입시킨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 저게 사실은 세근의 합이 되고요. 저거를 우변에다가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식과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3을 대입을 시켰을 때는 저 부분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세건의 합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이 부분이 0이 된다. 다른 값으로 변적을 시켰을 때도 똑같아요. 저 빨간 부분은 0이 되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고난이도를 대비해서 공식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저것도 유용합니다. 저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3차 방정식에서 그 역수 관계가 있는 그런 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적인 풀이라고 하면 세 건의 합은 통분시켜서 저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풀입니다. 따로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춤하시고 그냥 저걸 읽어보시기를 권장 드리고요. 시험장에서의 풀이는 뭐가 있을까요? 3초 암산 풀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수항부터 개수를 거꾸로 적은 그 3차식 개수가 거꾸로 지금 바뀌었죠? 저게 왜 성립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알파를 저 3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그 기류법으로 알파가 0이라고 하면 무슨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을 넣으면 저렇게 되고 이제 저걸 역순으로 쓴다고 했을 때 딱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저렇게 역순으로 쓴 식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잖아요. 베타를 넣어도 감마를 넣어도 똑같기 때문에 바로 저게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꼭 오메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신 그 직접적으로 2차 방정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우선 저 3차 방정식
1을 넘기고 인수분해해서 허근 쪽에 2차 방정식 요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 켈레 복소수도 건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저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 방정식이 2오메가니까 그거의 켈레 복소건도 건이 된다는 거고요. 두 건의 합과 곱의 관계를 저렇게 쓴 다음에 위의 식을 통해서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다른 풀이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저 두 개를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그 건으로 하는 게 이런 모양이니까 4를 좀 나눠 가지고요. 건을 오메가와 오메가를 빼는 그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저거를 저런 항등식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국은 x 대신에 2분의 x가 뭐 들어갔다,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좌변에 썼던 식 있죠, 저거를 2분의 x를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그 양변에 그 4를 곱해서 이렇게 요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정석풀이가 생각할 게 적고 다른 풀이가 좀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다른 풀이를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면은 저거를 응용을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석풀이가 어떻게 되죠? 세건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당장 저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헷갈리지 않게 외우셔야 되는 게 마풀마 이런 그 관계 있다. 요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저거 헷갈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저기 빵되니까 이런 문제 푸실 때는 가로 안에가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진짜 x거는 플러스 1을 넘기고 2를 나눈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암산으로 저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세 개를 그대로 곱하는 거죠. 저렇게. 자, 그래서 저거 전개식은 자 다들 아시잖아요. 곱셈 공식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거. 풀마풀 저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그대로 저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꿀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핑크 부분이 좀 암산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 3차 방식에서 1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개수들의 합이에요. 1을 대입을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개수들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다.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계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이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그대로 저렇게 대입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지 이거를 추출해 낸다면은 세건의 곱하기를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x 세제곱의 개수랑 상수항만 그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상수항은 자, 이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x에다 빵을 집어 넣어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의 합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원래 있는 함수의 개수의 합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저런 의미까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교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정석풀이부터 제가 진행을 해드리면, 자, 저 주어진 식을 이제 통분을 통해서, 이거 어렵지 않죠? 그대로 통분한 겁니다. 세건의 합 요 모양부터 건드려야 되죠.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분자 부분만 주목하면 숫자랑 분배되는 부분이 저렇게 되고, 이제 문자는 셋 다 알파 베타 감마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 이런 풀이로서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빠른 풀이도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그 KMO를 하는 애들, 이런 경시하는 애들, 아니면은 고난이도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
분자를 저렇게 일치시켜 주는 이유가 저렇게 되면 앞부분이 저렇게 공통인수가 생기게 되어서 저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앞부분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뒷부분은 역수를 이렇게 세근으로 하는 게 제가 앞서서 개수를 역순으로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1이 돼요. 자, 어때요? 좀 빨라졌죠? 그죠? 자, 다음 부분은 그 방정식에서 꽤 많이 나오는 빈도의 문제가 그 정석풀이부터 살펴주시면은 첫 번째 근과 계수 관계고, 두 번째 관계식에서는 합과 곱을 저렇게 통해서 합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분배를 저렇게 한 다음에 그 합이 1이라는 거 이용을 해서 곱도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KL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다른 풀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식을 기준으로, 왜냐면 두 번째가 개수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알파 베타를 저렇게 빼가지고 그러니까 x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지금 x-1이 들어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저 부분을 치환을 이용하는 거죠. t로 치환을 해서, 그러면 저게 사실은 알파 베타를 두고도로 하는 t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변도 바꿔줘야 되는데, x는 t 더하기 1이라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걸 자변에다가 대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t제곱이죠. 그리고 1차항은 앞에 2t에 마이너스 3t에서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리고 숫자 부분을 보면은 마이너스 3이 소거되고 1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다른 풀이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느낌은 있는데, 요거를 활용이나 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시중에서 이런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그냥 푸셔도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를 합과 이제 곱, 저거는 분배를 좀 저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딱딱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되고요.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이제 공식대로 한 줄 풀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1 빼기 알파 t1, 1 빼기 베타 t2, 그러니까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알파 빼기 t1, 저거랑 필요충분 조건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한 줄 풀이가 되는지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 원리가요, 1 빼기, 사실 요게 계산은 간단한데 이게 잘 이해 안 가셨을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처음에 썼던 식이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 빼기 x를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식으로 요게 요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x라는 자리에다가 원래 1 빼기 t의 제곱 빼기 8은 0이다. 요 관계식을 보면 요런 관계가 있는 그 관계로, 이게 t에 관한 반정식이긴 하지만 사실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가 근인 t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돼요. 거기에다가 x로 고쳐서 적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풀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